여러분들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교정에는 아직은 이제 벚꽃이 만연하진 않았지만 서울 쪽에서 이렇게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출근을 하다 보면 서울 쪽에는 또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우리 대학에도 아마 교정에도 이제 벚꽃이 만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목련꽃이 피고 그다음에 벚꽃이 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 순서가 무너지고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꽃들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간에 군대에 여러 가지 어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과 산에 있는 꽃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5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의 이해에서부터 그 다음에 목표 설정과 진술 방법, 목표 위계화,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의 평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하는 일엔 이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어떤 과제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여러 가지 점은 있겠지만 이 목표는 프로그램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의 활동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이 변화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과 관련된 목표는 용어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목적과 목표, 세부 목표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눠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목적은 포괄적인 프로그램의 사명에 대해서 의도적인 표현이고 프로그램의 어떤 실천적 이념의 틀을 제시한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적은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목적은 관념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 이런 어떤 이상적인 요소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는 어떤 것인가? 목표는 목적을 보다 구체화한 프로그램의 어떤 궁극적인 이 지향점을 지니고 청소년에게 나타날 이 바람직한 결과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는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이게 설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세부 목표보다는 포괄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목표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으로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그 세부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성과에 대한 평가는 그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행동 지향적인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시행 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일련의 활동들을 투입한 결과로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어떤 인지적, 여기에서는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건 한번 프로그램의 목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이 목적과 목표는 여기에서 보면 일련의 이 활동들을 투입한 결과로서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인지적, 정의적, 그 다음에 어떤 심리운동적, 기능적 여기에 따라서 행동 특성의 변화로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목적과 목표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 목적과 목표는 그 달성을 위해서
개혁되어야 할 이 프로그램의 내용의 어떤 선정 조직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그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프로그램의 내용의 선정 조직을 명확하게 시사하는 것이 여기에는 첫 번째 어떤 그런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이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의 이 시행 방법을 규정해주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실행 방법이 구체화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활동이 어떻게 돼요? 지향할 방향이 명료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프로그램 활동이 어떤 지향할 이 방향, 이것이 어떻게 돼요? 명료화된다는 거죠. 명료화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이 목적과 목표는 청소년 활동을 촉진, 그 다음에 활성화시키는데 청소년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이 어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체제를 가질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활동의 방향이라든지 여기서는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방법, 이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한 능률성을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에서도 목적과 목표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의 방향과 내용과 결과의 해석을 어떤 면에서는 이 기준을 결정하는 이 기능을 갖는다라는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평가에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목적과 목표의 달성들을 판정하는 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그 평가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결과 해석의 이 기준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의 어떤 본질적 기능은 이제 참여자인 어떤 청소년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홍보에 기여하며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운영자에게 이 정체성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면 첫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은 진술의 어떤 논리적인 패턴이 어떻게 돼요?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천 가능성은 미래 성취의 현실성이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미래의 성취의 현실성, 즉 현실성은 미래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원성이다. 하나 이상의 어떤 결과를 반영한다. 하나 이상, 그러니까 다원성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결과를 반영한다라는 것이고요. 위계성이라는 것은 목표 간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쭉 위계성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떻게 돼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연관성이. 그 다음에 차별성. 타 행동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차별성은 변화 가능성이다. 계속해서 다음 목표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교육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목적은 즉시적이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교육 목적. 그래서 교육은 우리가 100년대계라는 거잖아요. 100년대계. 이 100년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것이 성과를 맺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 교육의 목적은 단기적이고 즉시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이 교육 목적은 어떻게 돼요? 지향하는 궁극적인 교육 이념을 구체화시켜 놓고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육 목적의 어떤 교육 목적의 설정은 자, 청소년 기관이 지향하는 이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기관이 지향하는 어떤 이념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기관의 어떤 구체적인 임무와 여기는 어떤 사명, 이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이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목적은 청소년 기관의 이념을 대외적으로 드러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청소년 기관의 이런 성립 근거와 정체성을 명확히 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 기관의 교육 목적은 자, 그 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로 묶어주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는 것은 교육 목적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으로 이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돼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체계적으로 여기에는 명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교육 목적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 교육 목적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의도성이 어떤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의도성은 뭐냐면 이 개인,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잠재적 대상, 이 잠재적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바를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명시해 줌으로써 잠재적으로 이 참여자에게 선행적 기대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운영자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육 목적보다는 더 어떤 체계적으로 이런 어떤 것들이 의도하는 바를 어떤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활동 목표입니다. 자,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 행동 변화를 가짐으로써 일으켰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 목표 설정은 어떻게 돼요? 이 전문가나 교수자, 그다음에 이 교수자의 어떤 규정되는 의도된 활동 결과와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교육 요구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규정하는 의도된 것으로 이 청소년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교육 요건이 이루어져 있느냐, 교육 요건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서 청소년이 얻게 되는 어떤 변화된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흥미,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태도, 지식,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이 청소년 특성을 표현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활동 목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활동 목표라고 해도 지식이나 흥미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청소년에게 없다 그러면 그 활동 목표는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활동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활동 목표의 기능 4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할 활동 경험의 범위를 명확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의 목표는 이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방법, 이 방향, 이런 것들을 규정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을 촉진 내지는 활성화시키는 이 기능적 역할을 우리가
활성화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평가의 방향, 그다음에 내용, 결과의 어떤 그 기준, 이런 결정의 기능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활동 목표를 통해서 여기에서 수준별 목적 및 목표의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자, 기간 수준은 어떻게 되냐? 기간 수준은 여기에서는 목적 및 목표에서는 이 교육 목적입니다. 교육 목적. 그래서 청소년 기관의 어떤 이념 및 사명과 여기 어떻게 돼요? 교육 목적이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의 수준을 보면, 자, 프로그램 수준이다. 프로그램 수준은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의도한 바를 체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그런 지식과 흥미와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가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활동 수준은 이 활동 목표입니다. 목표. 활동을 통해서 변화될 거시적의 행동 특성이 여기에서는 우리가 진술 내용, 이제 이 활동 수준을 통해서 이것을 활동 특성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수준별 내용들을 어떤 살펴보면 교육 목적 기관과 어떤 그런 이념 사명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기간별로 명시되어 나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설정과 이제 진술 방법입니다. 진술 방법.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인데, 청소년 프로그램 이제 목적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실행하는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하나의 어떤 어떻게 돼요? 가이드라인이고, 그다음에 하위 목표들에 대한 어떤 상위적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원으로 국가와 누가 있습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이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반 속성과 그리고 사회적 변화, 그리고 변화되는 재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자가 이런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청소년의 그 어떤 발달, 그 다음에 요구, 그 다음에 어떤 필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년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요구, 그죠? 청소년의 요구와 흥미, 이것을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만 실질적으로 청소년 기관의 어떤 설립 취지와 이념,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어떤 그런 요구와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연계시켜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소년의 어떤 요구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에 지향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가치. 이것이 접목된 이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첫 번째는, 자, 확인된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된 문제, 이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고 기관의 어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뭐냐, 여기는 어떤 확인된 이제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 청소년과 그 다음에 기관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프로그램 수준이라든지 참가 집단의 어떤 성격과 규모, 요것들이 이제 또 고려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관의 정책이라든지 자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이 프로그램들이 설정될 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흥미를 유발하고 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 설정 과정에서 목적으로 삼을 범위를 정할 때 문제를 확인한 후에 문제 원인에 대한 이 고찰과 해결 방법을 모색한 후에 가능성 대안들을 어떻게 돼요? 다 제어하는 거죠. 여기서 이 고려사항에서 뺄 수 있는 건 다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위 목적들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파악된 문제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욕구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개입 수준을 결정하고 해결 전략을 짠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목적들 간의 이 관계에 관한 조사로 인해서 이제는 수단적 관계라든지 배타적 관계, 뭐 구속적 관계 이런 어떤 탐색으로 인해서 하위 목적들 간에 어떻게 돼요? 논리적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이 하위 목적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고려사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이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의 어떤 진술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프로그램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목적이라는 것은 교육 목적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명시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의 진술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 대상, 내용, 의도 이런 어떤 네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인 것을 보면 어떤 것이냐? 프로그램의 진술 방법의 상황은 자,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청소년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을 분석해 보면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청소년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인지 지금 상황에서 청소년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어떤 학업을 잘 이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학업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우울증, 우울감, 뭐 여기에서는 어떤 면은 소외감,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학업의 저해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상태가 나타나죠.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청소년 참여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서 이제 기술을 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냐를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내용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이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내용을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명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의도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프로그램의 종료 후에 변화될 어떤 궁극적인 이 기대 효과를 우리가 의도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실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만드는 것 같지만 어떤 청소년들을 어떻게 의도해 갈 것이냐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끝나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는 변화되고 효과적인 어떤 내용들을 이루어갈 거냐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프로그램의 이 이제 여러 가지 목적에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이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포괄적인 내용이 이제 진술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 여러 가지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대 효과를 진술해야 된다라는 거 보죠. 그래서 최근에 이 청소년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을 어떻게 진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원칙이 이제 제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칙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어떤 수혜자인 청소년에게 어떤 종류의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목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자, 첫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는 여기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취해야 할 구체적인 것으로 상위적인 목적에 대한 어떤 하위적인 개념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의 서술은
과정보다는 어떻게 돼요? 상출지향적으로 어떻게 보다 얼마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돼요? 변화의 방향과 수준을 표현해서 산술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서술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이 목표로서 구체적인 구성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로그램 목적의 위계화와 조직의 이 활동 범위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떤 그 프로그램의 이 어떤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로그램의 목적, 위계화라는 거죠. 목적이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결과 평가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활동 범위는 어떤 활동, 위계화 통해서 내려오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는 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의 설정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설정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디에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디에로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는 Designed Leading Outcome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이 학습 결과에 의한 방법이다. 바라는 학습 결과에 의한 방법이 우리가 이제 Desired Leading Outcome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L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CL 방식은 뭐냐면, 자, Certification, 그 다음에 라이센서 테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라이센스라는 거죠.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떤 자격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격. 라이센스, 의사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변호사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여기에는 면허 및 인증에 의한 어떤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쉽게 또 우리가 해결할 쉽게 이런 것들을 금방 해서 폐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DMLC 방식이다. DMLC 방식은 자, Decision Maker Leading Contest.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설정 방법은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방법도 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ISN 방식. 자, 뭐냐면 Instructor String Call Leads. 여기에는 교수자의 어떤 강점과 요구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LON 방식은 뭐냐면 Beaver, Overlamber, Leads. 그래서 청소년의 관찰된 요구에 의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LEN 방식. 여기는 Beaver, Express Leads. 그래서 청소년의 표현된 요구의 방법이다. 여기는 관찰이라고 하면 여기는 표현된 요구의 방법.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디에로 방식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이 디에로 방식은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아까 우리가 학습에 의한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기초한 학습이고 가장 정통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이 이제 여기는 학습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는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학습 결과가 내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켰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어떤 기능이 있냐면 지적 기능이 있고요. 지적 기능과 인지 전략, 그다음에 언어 정보,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운동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디에로 방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CL 방식이잖아요. 면허 인증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면허 및 인증에 기초한 이러한 방법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목표가 어떤 인증이나 어떤 그런 면허 시험에 의해서 설정되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자, 참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미리 면허 조건이라든지 인증 요건에 대해서 매우 잘 인식할 수, 어떤 면에서 보면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청소년 지도자가 참여자들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MLAC 방식은 이제 의사결정권자에 의한
학습 사항이 조성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학습 목표가 결정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방식에는 자, 영향력을 끼치는 의사결정권자는 목표를 자세하게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떤 면이 있냐면 자,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규정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든지 목표가 청소년의 요구와 일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요구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에게 많은 어떤 면에서 갈등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청소년 지도자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SN 방식에는 이제 우리가 교수자의 어떤 그런 강점과 요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자,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어느 때에는 청소년 지도자 자신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자, 청소년 지도자가 자신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 영역과 일치하는 목적과 목표를 규정하는 어떤 그런 편의성, 이 편의성 위주의 의사결정권이라고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된 활동 목표가 청소년의 요구와 일치해서 바람직한 목표로 간주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 데는 체계적인 이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LON 방식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관찰된 요구에 의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요구를 분석하는 방법은 개인적 경험 활용법과 전문가 조언법,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집단 활동, 관찰, 표현화된 요구 사정, 도구, 그 다음에 설문지법,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된 요구에 의한 방법은 LEN 방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된 요구에 의한 방법이다. 그래서 자, 이 방식은 청소년 지도자와 같은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의도적인 관찰이나 노력 없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만한 어떠한 시도도 없이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고 배우기를 원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활동 목표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활동 목표 영역입니다. 이러한 활동 목표 영역에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 청소년들의 이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행동 영역에 일단 근거해서 진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활동 목표의 영역은 크게 어떤 인지적, 여기는 인지적, 그 다음에 정의적, 그 다음에 신체 운동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에는 인지적 행동 특성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목표의 영역에서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는 뭐냐면 인간 활동 영역은 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인지적 행동 특성에서 첫 번째 활동 영역에서는 지식이다. 그럼 지식에서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지식이고, 이해력은 자, 여기에 의미를 파악하고 추론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적응력은 자, 이 학습 내용을 새롭고 구체적인 장면에 활용하는 능력. 분석은 이 조직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용을 세분화하는 능력이다. 종합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형태나 이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의 내용, 그 다음에 요소를 정리, 조직하는 능력. 평가는 자, 어떠한 목적과의 의도를 위해서 주어진 내용의 가치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이 주어진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내용이다.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지적 어떤 행동 특성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자, 두 번째 정의적 행동 특성이라고 했다. 자, 수용은 특별한 자극이나 현상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 의지고요. 반응은 어떻게 돼요? 어떤 자극이라든지 활동분에 대한 이 능동적 참여 행동이다. 과치하는 자, 특정 대상이라든지 활동 현상, 행동에 대해서 부여하는 어떤 주관적인 가치 매김이고, 조직화는 서로 다른 가치를 비교, 관련짓기, 종합하는 것. 그래서
어떤 가치의 개념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인격화는 자, 개인적인 가치 체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적응기 형태로 내면화된 행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적 행동 특성은 반사 운동이다. 그래서 개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 학습 목표를 설정될 수 없으나 보다 높은 운동 기능의 기초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보적 기초 운동은 자, 반사적 운동과 반사적 운동의 어떤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잡기, 서기, 걷기와 같은 조작이라든지 위상, 이동 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런 그 활동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각 능력은 감각, 이 지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지각 해석하고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신체적 능력은 연속, 그 다음에 숙달 운동에 필요한 어떤 기초 능력이다. 그래서 뭐 장거리 경주라든지 뭐 엮기, 레슬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것이고요. 숙련된 운동 기능은 자, 동작의 능률성이라든지 숙달성, 그다음에 통합성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기능이다. 그다음에 동작적 의사소통은 자, 신체적 동작을 통해서 감정과 흥미와 의사와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창작, 운동 기능, 표현, 해석 동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는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활동 목표의 유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 일반적 목표와 명세적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 목표는 뭐냐면 활동 목표의 어떤 진술 내용과 표현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일반성의 수준이 높게 진술된 목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어떤 그런 그 일반적 목표와 명세적 목표는 포괄적이어서 방향 제시성이 있고, 대체로 여기에서는 뭐냐면 안다, 이해한다, 감상한다 등과 같은 어떤 내현적 동사를 사용하고 비교적 폭넓게 진술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명세적 목표는 활동 목표의 어떤 진술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일반성과 포괄성의 수준이 낮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진술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명세적 목표는 어떤 것은 설명한다, 구별한다, 그 다음에 열거한다, 이런 열거한다, 이러한 어떤 관찰 측정이 가능한 행위 또는 동작 동사를 사용해서 진술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세적 목표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목표와 하위 목표다. 그래서 주목표는 뭐냐면 활동 목표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목표를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위 목표는 자, 이 주 목표를 제외한 나머지 명세적 목표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적 목표와 도달적 목표다. 그러니까는 자,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출발적 이 행동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발적 행동이 목표 형태로 진술된 것을 우리가 출발적 행동 목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 도달적 목표는 뭐냐 하면은 자,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해서 변화나 또는 획득되기를 바라는 행동으로 진술된 목표를 도달적 목표라고 한다. 진술된 목표를 도달적 목표라고 한다라고 명시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신체 운동적 목표가 있다. 그래서 인지적 목표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지적 또는 어떤 사고적인 내용을 다루는 목표이다. 인지적인 목표는 지적, 어떤 사고적인 목표, 이런 어떤 목적을 내용을 담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정의적 목표는 자, 여기에는 정의적 목표는 뭐가 있느냐면 흥미,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가치, 그 다음에 신념, 이러한 등과 같은 어떤 정의적인 영역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정의적 목표는 흥미라든지 태도라든지 가치, 신념 이런 태도 갖고, 자, 신체 운동적 목표, 신체 운동적
그 운동적 목표는 자, 근육이 움직이는 어떤 동작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행동이 변화와 관계되는 이 내용을 취급하는 활동 목표를 우리가 신체 운동적 목표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행동 목표, 내용 목표, 문제 중심 해결 목표 이런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동 목표는 마땅히 변화할 인간 행동에 기초한 것이다. 이 행동 목표는 마땅히 변화해야 할 인간 행동에 기초한 것이고, 내용 목표는 내용 목표는 청소년이 경험하게 될 정보 등과 같은 인지적인 영역을 표현할 수 있고 구체적인 행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없을 때 가장 적절한 이런 목표 유형이 이제는 그 내용 목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목표. 근데 문제 중점 해결 목표는 뭐냐면 청소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이 행동 목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 중심 목표는 청소년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는 이 문제 그 활동 목표를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목표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쭉 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활동의 진술 목표입니다. 활동의 진술 목표. 그래서 어떠한 어떤 진술 목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활동 목표 진술의 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목적이나 목표의 진술과 설정은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해 준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의 어떤 이런 진술 과정은 여기서 뭐 목적은 뭐고 목표는 뭐고 이 진술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진술과 설정은 여기에는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 프로그램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향해 가느냐라는 것이 여기에 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진술의 원칙에는 기초적인 자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기관이 지향하는 사회적 이념 파악이 여기에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 목표 진술에는 기초적인 이 자원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청소년 기관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사회적 이념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청소년 기관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라든지 민간단체, 여타 이 기관들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재정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참 사실 어떤 면에서는 기관이 좀 열악하잖아요. 이런 청소년 기관이 특히 열악한 경우가 있고 많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기관에 재정적인 이 자원을 제공하는 정부나 민간단체, 그 다음에 어떤 여타 기관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그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흥미를 있고 그것이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라든지 민간단체, 여타 이런 일반 기관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의 방향이 결정돼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청소년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제반 속성과 사회적 변화, 그리고 동향에 의해 설정된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속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제반 속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보면 요즘 같아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 학폭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제반 속성이 뭐가 있습니까? 활동, 그다음에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소외되는 이런 현상들, 뭐 여러 가지 학보로 인해서 문제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가진 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인식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기할 수 있는 재반 속성과 어떤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는 이 동향이 바뀌어질 수 있다, 설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우리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나 단체나 어떤 그런 정부 이것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재반 속성과 사회적 변화 이 동향에 이제 의해서 진행되어 가는데 이런 어떤 청소년 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재반 속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청소년 기관의 설립 취지와 이념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의 요구와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청소년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런 청소년 기관의 설립 취지와 이념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의 요구와 그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기관의 어떤 설립 취지와 이념을 가지고 개선을 되었는지 그거에 근거해서 여기에는 어떤 요구와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를 연계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자, 청소년의 성장과 여기에서는 발달과 요구, 필요,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요구와 필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러한 어떤 진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면 상당히 어떤 그 자원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기관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이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 기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또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돼 나갈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상적으로 진행돼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활동 목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활동의 목표, 이 활동 목표의 어떤 그런 진술은 실천 가능성과 함께 미래에 성취될 수 있는 현실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계성과 논리적인 어떤 패턴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목표는 환경과 청소년,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설계, 뭐 열망, 동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6가지 요인들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과 청소년, 내용, 설계, 열망, 동기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환경은 자, 사회적 심리적 상황 속에서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활동 목표는 어떻게 돼요? 환경과 매우 밀접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접하기를 원하는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는 상당히 어떤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청소년의 발달 심리학적 특성이 활동 목표를 설정하는데 어떤 중요하게 어떤 말해서 고려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자, 활동 내용이나 교재가 이 활동 목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활동 내용이나 교재가 이 활동 목표에 반드시 이제 고려되어야 될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는 이러한 활동 목표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데 중요한 어떤 준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 내용은 활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활동 목표는 어떻게 돼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서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럼 다섯 번째는 이런 활동 목표는 자,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열망이 항상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활동 목표는 이런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의 어떤 열망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요즘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보면 연령대가 낮아지고 막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열망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낮아지고 어떤 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 지도자의 열망이 항상 고려된 활동 목표가 구성이 되어야 될 때 이 어떤 그런 그 목표는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째 동기는 자, 청소년이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우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서 설정된 공동 이런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데 어떤 개념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행동에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기는 개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떤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서 그다음에 이 활동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목표의 어떤 진술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것과 어떤 청소년의 어떤 심리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설계, 어떻게 이런 교육하고 이뤄갈 것이냐, 그다음에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그런 그 테이블에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10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